이번 시간에는 C++로 바로 토픽 프로그래밍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로스트를 C++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 일전의 파이썬 예제와 다르게 C++는 언어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 C++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에 로봇을 만들 때도 C++를 알지 못해도 그냥 파이썬으로도 로봇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강의 구성을 해놨으니까 본 강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C++ 강좌들은 필수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C++를 공부하시고 나서 돌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뭐 들어봐도 좋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레퍼런스들을 남겨놨으니까 그 레퍼런스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지식을 습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예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픽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C++ API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실행시킬 예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빌드를 해보죠. 실행시킬 예제들을. 자, 다음과 같이 로스폭스를 입력해주고 빌드를 시켜줍니다. 윈도우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빌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윈도우스로 C++ 로스트 프로그램을 빌드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릴 때는 30초, 40초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두시고 그래서 항상 C++ 빌드를 한 다음에는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install setup.bat를 습관적으로 실행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좀 사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윈도우즈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리눅스에 비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실행할 예제들을 한번 쭈루룩 직접 해보죠. 첫 번째 예제고요. 두 번째 예제. 루프가 돕니다. 두 번째 예제고요. 세 번째 예제. 카운트가 올라가면서 뭔가 OOP라는 것이 붙어 있으니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는 예제구나 추측할 수 있죠. 마지막은 라이프 사이클 로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예제는 가만히 냅두면 계속해서 숫자가 오를 거예요. 근데 컨트롤 C를 눌러서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까지가 예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예제 끝이 아니라 컨트롤 C를 누르는 것까지가 예제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 simple node는 노드의 생성을 하고 나서 그냥 로그를 한번 출력하는 예제고요. 두 번째 simple loop node는 노드를 생성하고 나서 이제 주기적으로 로그를 출력하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반복시킬 건지에 대한 예제입니다. 세 번째 simple loop node는요. 심플 OOP 노드는요. 이제 노드 컴포지션으로 넘어갑니다.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는 거죠. 좀 더 유연한 로스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노드의 상속을 통해서 여러 가지 API들을 다뤄보는 예제를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라이프 사이클 로드는 우리가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전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고 종료되고 그 중간중간에 다른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개입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요. 그런 것처럼 노드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 이 시점과 RCL CPP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그러한 전체적인 순서에 대해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의 위치는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PP First Pack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SRC 안에 들어가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드 생성하는 코드 simple.cpp를 보겠습니다. C++로 로스2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rclcpp에 rclcpp.hpp 헤더 파일을 반드시 include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메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일전 파이썬에서 했던 것처럼 rclcpp를 initialize 초기화해주고 셧다운을 제대로 시켜줘야지 되겠죠.
이 두 부분은 그래서 이니셜라이즈와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노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RCL-CPP의 노드의 make shared를 통해서 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부 매개 변수로 생성할 노드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make shared네 라고 해서 스탠다드 스탠다드 make shared를 쓰면 안 됩니다. 달라요. 그래서 RCSPP의 노드의 make shared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오토를 통해서 디덕션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형은 타입은 RCSPP의 노드의 쉐어드 포인터 형태를 갖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스탠다드 쉐어드 포인트가 아니라 RCSPP의 노드 안에 있는 쉐어드 포인터로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예제를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예제를 다시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그래서 심플 노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으므로 심플 노드에 있는 로거 테스트는 제가 이제 실행하라고 했던 거죠. 로거 테스트를 출력을 해라. 그런데 info 레벨로 출력하라 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파이썬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콘솔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get 로거는 이 노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드를 생성하지 않으면 이 get 로거는 그 사용할 때 이렇게 하지 않고 RCSPP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노드를 생성하지 않을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드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로스 1을 만약에 보고 오셨다면 로스 1에서는 이렇게 노드를 생성할 때 포인터 형식으로 생성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노드 핸들러라는 게 있어서 이 노드 핸들러를 통해서 그냥 노드를 생성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돌아갔었는데, 그래서 로스 이닛의 베이직 노드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처음에 이닛 단에서 이렇게 노드의 이름을 정해주고 노드 핸들러가 실제 서브스크라이버와 퍼블리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관리해줬죠. 그런데 로스2로 넘어오면서 거의 모든 것들은 포인터로서 다뤄지게 됩니다. 생성된 노드도 포인터, 그리고 내부 뭐 서브스크라이브 해온 데이터도 포인터. 그런데 그냥 포인터가 아니라 쉐어드 포인터를 사용하고 그냥 스탠다드 쉐어드 포인터가 아니라 RCSCPP 안에 있는 쉐어드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뭐 내부적으로 결국 들어가면 결국 스탠다드 쉐어드 포인터를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사용할 때는 항상 이 점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로 주기적으로 노드를 동작시키는 루프 노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코드가 길어졌어요. 똑같이 노드를 생성하고 있고 그냥 생성하는 게 아니라 RCSPP의 노드에 make shared로 생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 loop를 돌릴 건데 우리 계속해서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제가 얘기하는데 init 부분이 있고 계속 루프 도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전에 파이썬 우리 프로그래밍 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스핀을 시켜줬죠. 그런데 스핀 안에는 while문이 내재되어 있어서 알아서 노드를 넣어주면 주기적으로 실행시켜줬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으면 제가 스핀 once를 사용하라고 했었죠. 이 C++에서는 스핀 once는 없습니다. 대신 스핀 sum이 있어요. 그래서 스핀 sum 안에 노드를 넣어주면 한 번 실행시켜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RCSPP 안에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를 알 수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RCSPP에 OK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종료하지 않는 한 이 while문은 계속해서 돕니다. 왜냐면은 RCSPP가 여기서 초기화되어 있고 여기서 셧다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무한 while loop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강제 종료하지 않는 이상 이 내부에 이제 노드를 생성하고 로그를 찍고 하는 부분은 다 이제 이해가 갔는데 뭐 스핀섭 하는 부분도 이제 이해했죠. 그런데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주기로서 이 루프를 돌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주기를 나타내주는 마치 슬립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것이 로스2 C++의 API는 RCSPP의 월레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월레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주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일정한 주기를 갖는 그러한 레이트 클래스, 레이트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제 호출할 때는 late.sleep 마치 파이썬의 time.sleep을 사용하듯이 호출시켜 주시면
우리가 지정한 주기만큼 이 루프를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실 이 RCSPP에 레이트를 지정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타이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봤던 월 레이트와 두 번째는 그냥 레이트가 있습니다. 로스 월을 하셨다면 그 로스다 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하실 건데요. 그런 거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레이트는 로스 원의 레이트와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 저는 월 레이트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제가 레퍼런스를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일본어여서 좀 힘드실 수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월 레이트와 레이트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월 레이트는 뭐 클럭 시스템 타임을 쓰고, 뭐 또 다른 거는 스테디 클락을, 월 레이트는 스테디 클락을 쓰고, 그냥 레이트는 뭐 시스템 클락을 써서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번역기를 누르셔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이제 OOP로 넘어가게 돼요.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로스2에서는 노드 컴포지션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와 같죠. 여기서 이제 C++ 객체 지향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면 문제 없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객체 지향 C++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레퍼런스를 남겨놨으니까 이 레퍼런스를 한번 천천히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미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문법인데요. 바로 스탠다드 바인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탠다드 바인드가 많이 사용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제가 myObject라는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myObject, 그리고 myObject 안에 있는 greeting이라는 함수를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팅을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그런 myObject.greeting, myObject.greeting 이렇게 계속 써주는 게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팅이라고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탠다드 바인드를 사용하면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음과 같이 스탠다드 바인드를 통해서 우리가 오브젝트 안에 있는 그리팅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브젝트라는 그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인스턴스는 myObject라는 것이 있죠. 이거를 레퍼런스로 넣어주고, 마지막 매개분수로는 이 그리팅이 몇 개의 매개분수를 갖는지, 그래서 매개변수를 하나 가지기 때문에 지금 스탠다드 플레이스 홀더스에 1을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인드로서 묶어주면 굳이 myObject.greeting으로 호출하지 않고서도 그냥 ObjectGreeting이라는 이름으로도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바인드가 이것만을 위해서 쓰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로스2 C++ 예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제가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방금 같은 그 얘기죠. 어떤 클래스, 어떤 인스턴스를 갖는지, 그리고 매개변수가 몇 개 받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드 내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우리가 create wall timer라는 것을 통해서 500ms마다 어떤 함수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행할 건데, 그 반복할 그 함수가 콜백이 클래스 내부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 내부에 있는 타이머 콜백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안 되고, 스탠다드 바인드를 통해서 묶어준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스탠다드 바인드를 제가 지금 실컷 얘기했는데, 사실상 로스2가 C++14, 그래서 모던 C++를 제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바인드를 안 쓰고 그냥 람다 함수, 익명 함수를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시 코드를 가보죠. 자, 어떤 식으로 사용됐길래 이렇게 되느냐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실행할 타이머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이 멤버 변수로 넣은 거죠. 그래서 멤버 변수로 뭐 카운트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생성자 부분으로 가보죠. 생성자 부분으로 가면 토커에 뭔가 이 생성자 리스트, 초기화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노드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했네요. 이게 위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노드 컴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RCSPP 안에 있는 이 노드를 퍼블릭 상속받아서 계속해서 구현하기 때문에 노드 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파이썬에서도 봤죠? 상속받아서 사용한다는 거는. 그래서 상속받은 상위 클래스의 초기화,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고 이 안에 우리가 생성할 노드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실행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머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타이머를 지정해 줍니다. 이때 create wall timer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create wall timer에는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매개 변수가 들어가요. 얼마만의 주기를 갖고 무엇을 실행할 것인가. 지금은 0.5초, 그래서 크로노의 밀리세컨즈 500이니까 0.5초마다 타이머 콜백을 실행시킬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타이머 콜백이 사실은 클래스 내부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스탠다드 바인드로 묶어준 다음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이 돼요. 그래서 이 타이머 콜백 내부를 보면 카운트를 하나씩 이제 카운팅 업, 인크리스팅 해주고 로그를 출력하고 이러한 간단한 예제입니다. 이 내부에서 그러면 타이머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누가 이 타이머를 실행시켜 주냐, 누가 이거를 뭐 0.5초마다 누가 이거를 돌려주느냐 라고 한다면 RCSPP에 스핀 해줍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타이머를 만들어 놨다면 RCSPP에 있는 스핀에 만든 노드를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은 이전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RCSPP가 똑똑하게 그냥 내부에 있는 타이머를 주기적으로 째깍째깍 실행시켜 주는 것이죠. 네, OOP로 넘어가면서 좀 갑자기 내용이 많아졌는데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상기해 가면서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핀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예제 볼 때는 스핀 썸을 썼죠. 근데 지금은 그냥 스핀을 썼죠.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파이썬에서 말했던 거가 같기 때문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타이머가 사용됐고요. 이 타이머는 이 타입이 RCSPP의 타이머 베이스의 쉐어드 포인터를 갖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RCSPP의 타이머 베이스가 어떠한 것인가 레퍼런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의 거의 시간을 다루기 위한 그런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스에서. 다음으로 마지막 예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뭐 예제 실행시킨 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다시 실행시켜 보죠. 이 예제는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컨트롤 C 눌러서 종료하는 것까지가 예제예요. 그래서 이 내부에 뭐가 찍혔는지 살펴보고자 해요. 자, 코드를 보죠. 이걸로 보기보다 VS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로그를 찍게 되어 있는 부분들의 중에서 보죠. 로그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생성자 부분에 노드 컨스트럭터라는 것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멸자 부분에 노드 디스트럭터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타이머 콜백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실행될 콜백 안에 나는 뭐 OOP example입니다 하고 카운트 하나씩 늘어나는 거가 출력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스핀을 벗어난 다음 스핀이 끝났습니다 라는 거가 나오게 돼 있고, RCSPP가 종료된 다음에 이제 셧다운 이후다 라는 식으로 크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콘솔을 찍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컨스트럭터가 실행되고 계속해서 여기 타이머 콜백이 실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제 종료를 한 시점이에요. 그 다음 스핀을 벗어나서 스핀 던이 됐고, RCSPP가 종료돼서 애프터 셧다운이 실행이 되고, 그런데 여기 뭐 하나가 남았네요. 보니까 노드 디스트럭터가 제일 마지막에 실행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냐 하면은, 지금 이 RCSPP가 셧다운된 이후에 노드 컨스트럭터가 생성이 됐죠. 이게 그래서 스코프가, 이 노드는 이 메인에 있는 대괄호가 스코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RCSPP가 없으면 이 노드는 뭐 퍼블리시 하든 뭐 하든 아무짝에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제 지금 아직 퍼블리셔를 만들지 않았지만 제가 여기다가
어, 이 토커라는 것이 그러면 종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퍼블리시를 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멸자 부분에 퍼블리셔를 넣어도 이 퍼블리시는 절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여기 셧다운이 돼서 RCSPP는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으로 퍼블리시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셧다운 이전에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혹은 또 별도의 스코프를 줘서 이제 넣어주는 방법이 있을 텐데 별로 유연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별도로 스코프를 넣어줘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 스코프를 벗어나게 되면서 소멸자가 호출되겠죠. 근데 네,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 예제까지 살펴보면서 이번 예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들이 아까 했던 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로스트로 C++ 토픽 프로그래밍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